나는 아직도 아내에게 남자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제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잔소리만 듣고 대화를 시작해도 결국 자식 이야기뿐. 존중은 사라지고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죄인을 세우는 법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는 한마디가 다음 영상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은 남편들이 나이 들수록 아내가 싫어진다고 말하는 이유, 그 속마음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먼저 입을 모아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나는 아직 남자인데 아내는 나를 남자로 보지 않는다. 젊었을 땐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는 점점 그 모든 걸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괜히 손을 뿌리치거나 다가가려 하면 피곤하다, 귀찮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단순히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 듯한 상처로 다가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자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남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여전히 남자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무심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그 나이에 뭘 바라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남편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나는 아직 남자인데 내 아내는 나를 더 이상 남자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은 남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나를 남편으로, 남자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자는 세입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배우자가 어느새 룸메이트로만 남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의 모든 영역이 달라집니다. 잠자리는 물론이고 대화나 생활 태도까지 바뀌어 버립니다. 스킨십이 단절되면 정서적 교류도 끊기고 정서적 교류가 끊기면 결국 생활 전체가 동거로 격화됩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오가지 않고 같이 TV를 봐도 그냥 화면만 바라보게 됩니다. 남편들 중엔 잠자리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보다 아내가 나를 남자로 인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바람조차 외면당하면 마음은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그 결과 부부 관계는 더 이상 연인 배우자가 아니라 집세 내는 하숙생과 집주인 같은 어색한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속으로 섭섭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괜히 꺼냈다가 또 그런 얘기냐, 꼭 그 얘기를 해야겠어? 라는 반응이 돌아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결국 벽이 되어버립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불만이 있지만 말하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를 묻어두니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남편 입장에서 이 상처는 단순히 성적인 불만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부정, 그리고 남자로서의 정체성 상실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싫어진다는 말 뒤에는 사실 나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끊기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도 이제는 마음의 비수가 되어 꽂히는 거죠. 그중 가장 큰 건 바로 끝없는
잔소리와 지적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보며 일하고 밖에서는 사회 규칙 지키느라 늘 긴장하는데 집에 와서도 또 지적을 받아야 합니까?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활을 위해 잘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느끼기엔 전혀 다릅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애써 일하고 들어온 집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평가의 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운동 좀 해라. 이거 또 흘렸네. 당신은 왜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작은 말 하나하나가 쌓이면 남편 마음속에는 점점 두꺼운 피로가 자리 잡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고 인내심도 예전 같지 않기에 그 말들이 더 날카롭게 와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느끼는 건 존중의 결여입니다. 아내가 지적할 때 나를 여전히 어른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아이 취급하는가 이 차이가 큽니다. 많은 남편들이 토로하길 나는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허탈함이 이런 순간에 크게 밀려온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화가 점점 소통이 아닌 전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지적이었을지 몰라도 남편은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좀 가만히 둘 수는 없어? 이러다 보면 말은 꼬이고 결국 다툼으로 끝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대화를 시작해도 결론은 없다. 싸우다가 끝나고 더 피곤해질 뿐이다. 그러니 차라리 말 자체를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고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아내 입장에서는 무시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불만만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 남편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집에 오면 숨 좀 돌리고 싶은데 아내 말투가 또 시작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대꾸하면 싸움 나고 참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편은 집을 편안한 공간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또 지적이 날아오겠구나. 이 생각만으로도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잔소리로 시작한 말이 다툼으로 번지고 다툼이 피곤함으로 남고 피곤함은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그 침묵은 다시 벽이 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가 싫어진다는 말의 많은 부분은 사실 이 끝없는 지적과 대화의 피로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존중 없이 들려오는 지적과 싸움으로 끝나는 대화가 남편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끝없는 잔소리와 대화의 피로가 쌓이면 남편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내가 이만큼 해도 결국 아내 눈엔 부족한 남편일 뿐이구나. 그때 들려오는 건 더 아픈 말입니다. 바로 다른 집 남편과의 비교와 불만이죠. 남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아내의 입에서 너무도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릴 때입니다. 저녁밥을 먹다 아내가 툭 내뱉습니다. 여보, 우리 형부는 퇴직하자마자 언니랑 제주도에 집을 마련했대. 아침마다 바다 보면서 걷고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여유롭게 사는지 몰라. 남편은 숟가락을 들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말투는 가볍지만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앞에 앉아 있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선을 TV로 돌리며 무심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미정이 남편 알지?
걔 남편은 연금이랑 저축을 알차게 해놔서 이번에 집 리모델링까지 했다더라. 미정이는 애들까지 든든하게 챙겨줬다던데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솔직히 나 너무 부럽더라. 우리는 뭐가 있니? 난 솔직히 너무 비교되니까 속상해.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킵니다. 내가 번 돈은 다 어디로 갔는데 애들 학비, 결혼 자금, 대출 갚느라 내가 가진 건 다 쏟아부었는데 내 아내 눈에는 매형이나 미정이 남편만 눈에 들어오는 건가? 참다 못해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 내가 버틴 세월이 몇 년인데 당신은 알아? 내 이름이 찍힌 계약서는 대출 서류뿐이었고 내 월급은 애들 등록금으로 바로 빠져나갔잖아. 그러자 아내는 차갑게 받아칩니다.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다 알지? 근데 왜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당신은 못했냐는 거야. 결국은 당신이 준비가 부족했던 거잖아. 준비가 부족했다고? 회사에서 버틴 수십 년, 상사 눈치 보며 살아온 날들, 원하지 않는 술자리를 억지로 다니며 건강이 망가져도 꾹 참고 일했어. 그게 다 헛수고라는 거야? 헛수고라는 말은 내가 안 했어.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불안하니까 하는 소리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남편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민? 이게 예민한 거야? 나는 내 시간을 팔아서 건강을 깎아가면서 가족을 지탱해 왔어. 그런데 당신 입에서는 매형 얘기, 친구 남편 얘기만 나오잖아. 나는 언제나 비교만 당하는 남편이지 존중받는 사람은 아니잖아. 주방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씁쓸히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내 집에서조차 손님이구나. 밥만 먹고 비켜야 하는 손님. 남편이 느끼는 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흔드는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퇴직하면 집도 정리하고 아내랑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었지. 손주들 돌보면서 여유롭게 남들처럼 걱정 없이 웃으며 살고 싶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내가 가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은커녕 남들과만 비교당하니까 기운이 쭉 빠집니다. 남편들은 말합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 평생을 바쳐도 결국은 부족한 사람 취급만 받는다. 비교와 불만 속에서 무너지는 가장의 자존심. 그 순간 남편은 아내 옆에 앉아 있어도 외롭고 같은 집에 살아도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쓸쓸한 체념은 점점 더 깊은 소외로 이어집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서 내가 1순위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자식이 먼저였죠. 이제 나이 들어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아내의 눈은 자식에게만 머뭅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엄마로서 자식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이 흘러도 그 관심이 조금도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뒷전에 서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밤새 전화기를 붙잡고 있거나 손주들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아내. 반면 남편의 건강이나 외로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럴 때 남편들은 자신이 가족 안의 손님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합니다.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아내는 나보다 손주한테 전화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은 뭐 좀 사와라, 병원은 다녀왔냐 같은 말뿐이에요. 정작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자식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 상황은 남편에게
큰 상실감을 줍니다. 아내의 삶에서 자신은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수십 년을 버텨온 자신보다 이제는 성인이 된 자식이 아내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현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고 때로는 분노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관심의 불균형이 부부 사이의 대화까지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무슨 얘기를 꺼내도 결국 자식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내일은 나도 시간 비니까 우리 둘이 저녁 데이트할까? 영화라도 보고 저녁 같이 먹고. 아내는 눈도 안 돌린 채 말합니다. 지금 그럴 때야? 애가 이번에 면접 준비 중인데 신경 좀 써야지.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묻습니다. 면접은 애가 보는 거지. 우리가 대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하루쯤은 우리도 좀. 그러자 아내는 곧장 말을 잘라버립니다. 당신은 참 한가하다. 나는 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 걱정이 곧 자기 인생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속에서 점점 더 철저히 소외됩니다. 심지어 자식과의 의견 차이가 생길 때도 아내는 남편보다 자식 편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나는 이 집에서 편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쓸쓸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외감이 쌓이면 남편은 아내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진 상태.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도 결국 돌아보니 자신은 가장이 아니라 집 안의 뒷자리 손님이 되어버린 현실.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 느끼는 서글픔이고 또 아내가 싫다는 감정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식에게만 쏠린 아내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늘 뒷자리에 서 있는 남편. 하지만 남편들의 서러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깊은 상처로 말하는 건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결국 자기 탓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아이 문제든 생활비든 아내의 기분까지도 끝내는 남편의 책임이 됩니다. 카드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또 카드값 밀렸어. 이게 몇 번째야?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어. 남편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은 병원비랑 애 학원비가 겹쳐서 그랬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다음 달에 정리하면 돼. 아내는 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늘 그 소리. 다음 달, 다음 달. 당신은 맨날 수습도 제때 못하고 준비란 게 없어.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남편은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벌어와서 다 어디다 썼는지 알잖아. 애들 키우고 집 장만하느라 허리 휘게 일했어. 내가 부족한 게 그렇게 많아? 하지만 아내는 더 매섭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결과를 봐. 이렇게 쪼들리게 사는 게 현실이잖아. 다른 집은 다 대비해서 여유롭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 결국 내가 고생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버텼는데 돌아오는 건 죄인 취급뿐이구나. 며칠 뒤 거실 전등이 나갔습니다.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거 며칠째 깜빡거리는데 아직도 안 갈았어? 집에 남자가 있으면서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남편은 미안한 듯 대꾸했습니다. 퇴근이 늦다 보니 까먹었어. 오늘 퇴근하고 전구 갈면 되잖아. 그러자 아내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까먹었다? 당신은 맨날 까먹고 미루고 변명만 하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등 하나 제때 못 갈아도
이 집에선 또 내 잘못이구나. 결국 나는 늘 죄인일 뿐이다. 심지어 아내의 기분까지 남편 탓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괜히 날카롭게 한숨을 내쉬자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내는 짧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야. 옆에 있으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 적 있어?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남편은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선 상사 눈치 보며 치이고 집에선 아내 눈치 보며 죄인 취급이라니. 나는 대체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하지?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집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은 위로의 공간이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법정 같아졌습니다. 아내는 늘 피해자, 나는 늘 가해자. 이런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밖에서는 성과로 평가받고 사회의 경쟁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조차 잘못을 따지고 원망을 듣는다면 남편에게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저 또 하나의 심판대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편 마음속엔 무력감만 쌓입니다. 어차피 뭘 해도 내 탓이 될 거라면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대화를 피하고 점점 마음을 닫고 결국 부부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남편들이 말하는 아내가 싫다는 감정의 마지막에는 이 무력감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늘 가해자로 몰리고 아내는 늘 피해자인 척한다. 이 구조 속에서 남편은 더 이상 사랑이나 존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과 체념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입니다. 결국 남편의 마음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집에서는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평생을 바쳐도 인정받지 못했고 아내는 끝내 불만과 비교만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바라보며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선은 점점 엇갈리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자로 보지 않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와 지적에 지쳐갑니다. 비교와 불만 속에서 존중은 사라지고 관심은 자식에게만 쏠리며 결국 남편은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는 죄인으로 남습니다. 남편이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집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만들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 역시 몰랐을 겁니다. 묵묵히 희생하는 것만으로는 사랑과 존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부부 사이에 필요한 건 완벽한 희생도 끝없는 책임 전가도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 그리고 작은 이해입니다. 나는 내 편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지쳐있는 배우자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지금 서로를 죄인으로 만드는 법정입니까? 아니면 서로에게 기대어 숨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